삼성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첨단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HBM은 계속 좀 난항을 겪고 있어. 구형 제품이 올라간대. 지금 이런 상황이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삼성 전 세계에서 인텔과 함께 가장 부진한 반도체 주식이었다. 그래서 과연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이재용 이 회장의 이번 발언, 이분이 어쨌든 굉장히 좀 센 메시지를 어쨌든 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고 있다. 근데 지금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곳곳에서 즐거운 소리, 약간 행복한 비명이 들리는 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이제 왕의 귀환이다. 다시 이제 메모리의 시간이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조금 동인이나 트리거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일단 뭐 이렇게 즐거운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메모리 업체들 올라간 거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부진합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 제가 그 보고서에도 쓴 건데요. 최근에 뭐 나냐, 대만의 디램 업체죠. 근데 윈본드 이런 회사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이상 올랐습니다. 연초이후로. 그리고 도표 3번에 이제 키옥시아라는 일본의 낸드 플래시 업체가 있는데요. 주가가 80% 올랐습니다. 80%. 반면에 삼성은 올해 들어서 지난주까지 3% 올랐고요. 분위기상보다 실제로는 진짜 얼마 안 올랐네요. 이게 진짜. 안 오른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게 거의 언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그 정도는 아닌 거죠. 17.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진하다. 사실은. 요 며칠 삼성전자가 좀 바닥에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부분들 때문에 이제 6만 원이 약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분위기는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저는 굉장히 이제 불만인 거죠. 그 다른 나라 메모리 업체들은 어찌 됐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올라갔냐, 왜 그 대만과 일본의 업체들이 많이 올라갔느냐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가장 큰 거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 많이 올랐고, 또 디램도 지금 보면은 이제 3월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각 업체들의 현재 느끼는 분위기, 저희가 그 한 달 전쯤에, 한 달도 안 됐으면 한 3주 전쯤에 일본의 키옥시아랑 이제 미팅이 있었어요.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주가만 올라갔는데 그 회사에서도 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설명을 했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삼성, 하이닉스, 키옥시아 등등이 1분기 업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마진율이 거의 BP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세 업체 모두 실적은 되게 안 좋은 거죠. 4분기 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요, 훨씬 안 좋죠. 4분기 때까지는 뭐 20% 마진이 났었는데 1분기 때 물량도 줄고 가격도 빠지고 이제 이러면서 아마 이익이 거의 뭐 안 나거나 아주 낮은 한 자릿수의 마진 정도까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르냐 하는 건데,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펀더멘탈한 변화를 찾자면은 사실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AI의 모멘텀이 좀 꺾이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게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뭔가 좀 일이 있었죠. 딥시크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 이후로 분위기가 좀 바뀐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그 AI 투자가 지금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HBM 수요가 생각보다 더 세게 붙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이라는 이 정책이 있으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중국 내 핸드폰, 뭐 IT 기기 이런 것들도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 그런 변화의 그런 바람이 좀 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뭐 디램, 낸드 업체들은 물량을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예, 빅그로스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재고를 더 줄일 게 아니라 재고를 좀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네. 거죠. 특히 또 미국의 그 관세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좀 미리 좀 그렇죠. 땡겨놓자.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에서 이제 그게 먼저 감지가 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 쪽 비중이 높은 대만 대량 업체들이 좀 올라가는 경향. 네. 또 HBM만 좋은 게 아니라 레거시 쪽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너무 안 오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는 거고 특히 삼성의 이미지가 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첨단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HBM은 계속 좀 난항을 겪고 있어. 그죠? 그런데 뭐 레거시 D램이 올라간대. 구형 제품이 올라간대. 그러면 삼성도 지금 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산업 생기는. 가는 느낌으로 접근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이렇게 썩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네. 오히려 삼성보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조금 더 주가가 조금 탄탄해 네.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HBM은 원래 좋았어. 네.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요즘 힘을 잘 못 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냥 쏘쏘해. 그런데 안 오를 것 같았던 네. 레거시가 좀 오르네. 그러면 네. 삼성도 좀 나아지겠는 걸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붙은 게 네.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네. 그렇게 아주 뭐 되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좀 약간 보여지고요. 의심이 같이 섞여 있는 반등이다, 주가 그렇죠. 상승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반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라든지 관세 역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좀 미리 빌드업을 하는 효과가 네.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는 생각보다 덜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선제적으로 땡겨 왔으니까 네, 그런 의심을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죠. 사실. 네. 진짜인지 네. 어떤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디램 현물 가격의 상승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격언이라 그러는데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오래 하면서 가장 잘 맞는 케이스가 뭐냐면 현물 가격이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는.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페이크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나는 안 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올라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같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뭐 삼성 하이닉스가 좀 덜 올랐는데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키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 게 네. 일단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3거래일 동안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아서 정말 메모리주가 봄바람을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린 건데 업황 자체는 마이너스가 맞다. 네. 다른 나라 메모리 업체에 비해서 너무 안 올랐었기 때문에 네. 약간의 키높이가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국의 메모리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좀 여쭤볼까요? 그거는 네. 자, 요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아까 발간한 건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로 그 매출액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TSMC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저희가 대만 전체를 다 보거든요. 이제 다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주요 한 100개 정도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의 매출액을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YOY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이게 파란색 점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좋아요. 많이 올라갔죠.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매출액이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구환신 그리고 네, 관세에 중국 대비한 빌드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그런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수요가 좋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 지금 우리 나냐나 윈본드 네. 이 회사들의 매출액만 따로 집계를 한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YOY가 중요한데 YOY가 지금 10개월 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주식을 사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꺾였잖아요. 어쨌든 바닥을 찍고 꺾였잖아요. 사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뭐 그 대만 쪽에 이런 건 현물 가격도 올라가고 실제 매출액도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만의 컴퓨터 ODM 업체들, 서버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는 계속 좋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AI 관련된 수요는 계속 좋다라고 이제 저희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근데 보시면 요건 한국 반도체 수출액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YOY가 중요합니다. 빠지고 있어요. 계속 흘러내리고. 네,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바닥을 찍고 저 대만처럼 싹 돌아주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저희가 펀더멘탈리 좀 바뀔 수 네. 있다. 아직은 매출액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가 팔리지 않는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대만은 아무래도 그 현물 시장 포지션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장기 계약으로 가는 게 맞고 HBM은 사실 원래는 HBM에 대해서 전망이 뭐였냐면은 1분기가 4분기 대비해서 물량이 줄 거라고 봤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게 계속 계속 나오다가 지금 딥시크 이후에 지금 2월 말 3월 이때부터 이 중국에서 HBM 수요가 오히려 더 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잘하면은 한국 수출 요 데이터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 플러스로 약간 돌아서는 건가요? 플러스는 아니지만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서 더 안 내려가고 예를 들면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든다든지 네. 그러면은 일단 희망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왜 우리는 부진하냐? 그러니까 네. 아까 현물 시장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고정 거래 가격은 아직 아닌 거고 뭐 그다음에 실제 이 매출액 데이터 우리로 치면 이제 수출 데이터가 아직은 우리는 대만보다 좀 늦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 업체들은 작년에 주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예.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작년에 그래도 주가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PBR이 대만 DRAM 업체들은 0.7배예요. 0.7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회사들이 1배를 가면 네. 주가가 50% 오르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는 반도체 업종 저희 우리나라 쪽은 PBR이 평균적으로 몇 배 정도죠 지금? 평균이라는 게 좀 네. 무의미한데 예를 들면 삼성은 현재 이제 0.9배고요. 네. 뭐 하이닉스는 뭐 한 1.8배 네. 뭐 이 정도 됩니다. 예. 싼 왜냐면 편이긴 수익- 하네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결국은 PBR이라는 변수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는 ROE랑 같이 봐야 되는 건데 SK 하이닉스가 수익성에 있어서 월등하니까 예. 그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거죠. 예. 현물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수출 데이터가 아직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국의 메모리가 네. 부진한 거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주가가 가려면 일단은 저희가 쳐다보는 지표로서 엔비디아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기대했던 게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였습니다. GTC 2025가 생각보다는 주가를 좀 이끌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실망감이 좀 큰 거 아닌가. 이게 그리고 분위기 보면은 요즘에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비디아 이게 거의 뉴스랑 유튜브 채널에서도 엔비디아가 도배가 됐는데 네. 요즘에는 그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시장에 관심에서 이전보다 덜 뜨거워지고 주가도 시원찮고 문제는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기억에 네. 이 연합인포맥스 작년에 나와서 네. 작년 6월인가 7월에 엔비디아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네. 근데 물론 주가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는 했었지만 그때가 140불이었어요. 140불이었다가 이게 90달러까지 빠졌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150달러까지 갔었죠. 그렇죠. 갔다가 이제 다시 뭐 한 100달러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왜 제가 이제 그때 좀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엔비디아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몇 페이지인가? 그 GP 마진 네. 차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작년도 그 엔비디아 이제 1분기 때 GP 마진이 78.9%였어요. 그리고 회사가 그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가 이제 마진이 떨어지는 가이던스를 네. 그때 이미 줬단 말이에요. 뭐 제가 맞춘 게 아니라. 네. 작년 그 1분기 실적 때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매출도 늘고 네. 마진도 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가 매출은 이제 늘겠지만 GP 마진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빠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78.9%에서 75.7%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도 또
떨어질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모멘텀이 꺾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성장이 이전보다는 안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견조하지만 이제 매출액 성장률도 당연히 좀 떨어지는데 뭐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왜 블랙베리라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왜 마진이 떨어지지? 처음에 램프업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던스가 다음 분기도 또 그럴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지금 이제 이번 1분기도 또 더 빠질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엔비디아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다시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70% 중반 막 이런 이야기. 연간 70% 중반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70% 후반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걸 안 믿는 거지. 그렇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거는 너네 생각이고 이거 요즘에 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일부 캔슬을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딥시크가 이제 나오면서 이거 엔비디아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당장 지금 마진 빠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좀 조심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엔비디아가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그 이후로 좀 흘러내려서 지금 PER 한 20배 중반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때 뭐 거의 40배 근처까지 가지 않았어요? 50배, 60배 간 적도 있죠. 예. 진짜 많이 내려오긴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당 150달러 갔을 때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또 이익이 더 낮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았죠. 네, 네. 근데 25배면 어떤 얘기냐면은 애플보다 낮아요. 이제 애플보다 낮고 나스닥의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만큼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요번에 실적 발표 71% 이제 회사 마진 가이던스가 이런데 요거보다 좀 높게 나오겠죠. 항상 그 엔비디아는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주고 그거보다 조금 잘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73, 74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되는 거죠. 이제 바닥 찍고서 올라가니까. 바닥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밸류에이션 비교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가로축 X축은 그 각 주요 이제 미국의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의 AI 분야 매출액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더 성장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Y축은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PER. 네. PER입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AI 매출액의 사이즈예요. 뭐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이세요? 엔비디아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차트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브로드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브로드컴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뭐 그랬었는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요, 브로드컴의 올해 그 AI 분야 매출액 성장률보다 보시면 한 45% 정도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더 높아요. 그 사이즈도 더 큰데 성장률이 사이즈도 더 크고.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밸류에이션 더 낮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GTC 컨퍼런스의 내용이 안 좋다? 내용도 좋아요, 제가 봐서는. 내용도 좋은데, 이제 왜 주가가 예전 같지 않냐. 결국은 이제 이 단기적인 마진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정도에서는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나 싶고요.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중요한 게,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하이닉스도 같이 좀 힘을 더 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 그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의 시점은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이제 5월 달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인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출연하셨을 네. 때는 엔비디아 주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평균보다도 못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엔비디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GTC 이야기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GTC 2025에서 조금 투자 쪽에서 얻을 만한 아이디어, 시사점 이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뭐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네네.
이 추론으로 들어가는 에이전틱 AI에는 기존에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 네. 물론 이제 황 사장님께서 네. 조금 블러핑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100배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좀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4대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작년에 하퍼를 130만 대를 구매를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360만 대의 블랙을 구매할 것 같다. 거의 3배 정도.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좋을 거예요. 예. 네.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블랙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하퍼는 안 팔릴 거예요. 네. 확 줄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 실적에도 보면 저희가 엔비디아가 공개는 안 했지만 저희가 분석한 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블랙웰은 많이 팔렸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매출액은 저희 예상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 얘기는 하퍼는 생각보다 안 팔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블랙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구축 규모는 2030년에 1조 달러에 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다 됐었지만 사실은 뭐 그동안에 많이 안 알려졌던 루빈 다운 버전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네. 이번에.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블랙웰 울트라, 그다음에 네. 내년 하반기에 루빈, 루빈. 그리고 내후년 하반기에 루빈 울트라, 2027년 하반기에 그리고 2028년에 이제 파인만이라는 새로운 버전이 또 등장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 따라올 자 없을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한 6개월 전만 했었어도 주가는 이미 날아갔을 텐데. 아니죠. 지금 그게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 마진이 그게 장기적으로 제일 떨어지니까 영향이 크구나, 이게. 그게 일단 좀 큰 거고 딥시크 충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좀 쉬고는 있는데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네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긴 시간까지 2028년도 시리즈까지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2030년까지 계획에 다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루빈에 보면은 내년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HBM4 288기가로 이제 50% 늘게 되고 네. 또 HBM4E에는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에는 최대 1TB의 HBM 필요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HBM은 웬만해선 계속 좋겠구나. 뭐 일부에서 HBM이 뭐 공급 과잉 일부 우려도 있고 뭐 좀 가격이 네. 빠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젠간 빠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격이 빠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그 HBM4나 4E나 이건 역시나 이제 공급업체로서 유력한 회사는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로 뭐 보면 되나요? 일단 HBM4까지는 아마 하이닉스가 선도를 할 것 같고요. 네네네. 4E는 이제 모르죠. 삼성이 네. 좀 절치부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네. 우리 이재용 회장이 말씀하셨던 삼성다움, 네. 삼성의 DNA를 회복을 하면 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HBM4 12단을 공개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어요? 뭐 인사이트라기보다는 네. 여전히 그 하이닉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삼성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다.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말고 또 엔비디아 좀 다른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인텔. 네. 요즘에 아주 좀 주가가 여전히 뜨거운데 네. 인텔의 주가 상승 배경은 저희는 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심지어 지금 네. 인텔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심지어라고 부진- 하셨어요. 잘 안 올랐던 주가. 왜냐하면 네. 이 코로나 이전, 네. 그러니까 2019년 말,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때 비해서 반도체 주가가 이제 제일 많이 오른 반도체 주가는 당연히 엔비디아예요. 네. 1200% 올랐습니다. 12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냐? 170% 올랐습니다. 170% 네. 5년 동안. 근데 인텔은 얼마 올랐냐? 마이너스 60%입니다.
네. 인텔 전 세계 꼴찌죠. 사실. 꼴찌. 그렇네요. 주요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네. 제가 작은 데들은 빼고 이제 좀 유명한 회사들. 그리고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가 삼성전자. 아, 또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텔 그 압도적으로 부진한 인텔인데 이제 여기도 최근에 저점에서 한 30%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오른 적은 있어요. 네. 오른 적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립 부탄이라고 하는 네. 분이 이제 새로운 CEO로 지명이 됐었죠. 그래서 원래 이 얘기들이 있었어요. 인텔이 지금 CEO가 공석이었는데 팻 게싱어를 뭐 중도 해임을 시키고 공석이었는데 CEO가 빨리 정해져야 결국 이제 이 리더가 정해져야 이제 그 다음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인텔의 뭐라 그럴까요? 이 성골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외부에서 영입을 한 거. 예, 그러니까 월든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네. VC 창립자예요. 그 싱가포르에 되게 유명한 네. VC고 이제 저도 지인이 이제 거기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네.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그때부터 이게 전공은 이분이 그 핵 물리학입니다. 핵 물리학. 네,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그때부터 굉장히 초창기부터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케이던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 우리 EDA 이 소프트웨어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이사회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뭐 워낙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케이던스의 CEO까지 그때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해놨는데 2009년도에 케이던스라는 회사의 CEO가 됐고 2023년까지 14년 동안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5였던 회사의 주가가 $200까지 40배 40배 올린 인물이. 네, 물론 뭐 업황이 이제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이런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인텔에서도 사실은 그 이사회 멤버였었거든요. 네. 이사회 멤버였는데 그 기존에 있던 팻 겔싱어랑 약간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사회를 사퇴를 하고 좀 쉬고 있다가 이번에 CEO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과거의 전적, 케이던스 주가를 40배를 올린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수장이 바로 섰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 대비 30% 올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업체에도. 네. 예를 그러면 들면 이게 또 그 CEO가 바뀌면은 요즘에 한동안 나왔던 게 TSMC에서 파운드리 인수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사실 이 TSMC와 관련 트럼프 정부가 네.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1,000억 투자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네네.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기존에 $650억 발표를 이미 했었는데 그거와 거기에 별도로 플러스. 네. 네, $1,000억 더. $1,000억 또 TSMC가 미국에만 투자할 것도 아니고 대만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말 예정대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현재 TSMC는 매출액 대비해서 캐펙스 비율이 누적으로 보면 약 40% 중반입니다. 40% 중반. 근데 이 TSMC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다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65%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ROE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주가상으로는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럼 그렇게 $1,000억라는 큰 돈을 썼느냐. 왜냐면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을 자꾸 인수하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인 거죠. 왜냐면 인텔이 그 안에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괜히 이걸 인수했다가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구렁텅이에 빠져가가지고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어떻게 할래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참 괴롭힘을 당하고 있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난감할 겁니다. TSMC도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뭐 어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공동 인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네.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인텔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기업인데 그걸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릴 수 있으면 좀 기대를 갖는 거지. 그런 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런 식의 TSMC가 인텔의 지분을 갖고 대신에 그럼 투자하게 되면 뭔가 또 반대급부를 받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패밀리스들이 오히려 물량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삼성에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삼성한테는 또 안 좋은. 그렇죠. 일이 삼성은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 물량을 받냐. 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는 네. 파운드리 공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뭐 그 투자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높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좀 뭐 숫자는 어쨌든 트럼프 입맛에 맞게 네. 일단은 좀 제시를 했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여전히 좀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최근 주가 상승은 이 문제와는 별개로 신임 CEO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가를 보죠. 보시면 2월 달에도 한번 확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저 인텔을 살리고 맞죠. 뭐 인수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 이제 이러면서 다시 좀 빠졌는데 지난주에 주가가 16.5% 올랐고 네. 이번 주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리프탄 지명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국내 반도체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냈었던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입장이 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다라고 오늘 또 분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네,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먼저예요. 네, 그거에 대응을 하는 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펀드 매니저는 매니징을 하는 거잖아요. 매니징. 근데 디램 우리 메모리 주식이랑 가장 그 코릴레이션이 높은 현물 가격이 움직인다, 위로 움직인다. 그럼 거기에 맞게 매니징을 해야죠. 네.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네.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였거든요. 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고 저도 뭐 맨날 제가 얘기해봐야 틀리니까. 주가가 어렵죠, 맞죠? 네. 이거는 진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전 세계에서 인텔과 함께 가장 부진한 반도체 주식이었다. 그래서 과연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네. 어찌 됐든 뭐 이재용 이 회장의 이번 발언, 뭐 네. 예를 들면 임원들을 굉장히 혼내는 이런 이제 사직생 뭐 네. 발언들이 뭐 적절했냐 아니냐 이런 네. 거는 우리가 뭐 나중에 평가할 일이고 어쨌든 굉장히 오래간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지금 보셨잖아요. 리프탄이 등장하면서 그래도 인텔의 분위기가 좀 바뀌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삼성의 수장은 이재용 회장입니다. 맞죠. 지금. 뭐 우리가 그 전에 전영현 부회장도 계시고 뭐 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굉장히 좀 센 메시지를 어쨌든 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도 뭐 삼성의 정신 차려가면 분명히 될 겁니다. 예. 뭐 이번 달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현물 가격이 또 올라지고 있다. 네. 그러면 뭐 지금은 사면서 대응하는 그렇죠. PBR 0.9배. 네. 뭐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 삼성을 압도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보면 PER이 이제 7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주가가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이느냐?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 앞에 있는 엔비디아가 좀 부진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도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 있고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도달했다. 네, 도달했고 만에 하나 이제 그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마진 가이던스가 다시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네. 뭐 저희가 길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길게는 뭐 워낙 변수가 많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액션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앞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살 시점이 됐다. 네. 성장성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맞습니까? 그럼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둘 다 같이 들고 가도 지금은 뭐 괜찮은 장세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듣고 좀 끝내볼까요, 센터장님? 당부요. 네. 네, 지금 왜 요즘에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네.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인데 증시나 경제 또 세계 정세 뭐 각국의 정치 상황 네. 이것도 저희가 예측 불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 이런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너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배틀을 짧게 지고 네. 눈높이를 낮춘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많이 틀린 거 없다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네. 멘트를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